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클리닉의 승용구가 황준입니다. 요즘에 제가 100억짜리 레슨을 계속 올리면서 그 전에 또 올리던 게 있었습니다. 짧고 굵은 팁. 그거는 98타까지 올렸는데 요즘에 100억짜리 레슨을 계속 올린다고 그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은 팁 99탄입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 100억짜리 레슨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합니다. 이거는 정말 운동의 선출, 그것도 이제 정말 달인,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 생활의 달인급의 이제 사람들이 뭔가 절체절명한 순간에 조금이라도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링크를 제가 설명하고 있으면 또 어렵겠죠. 그래서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여기 SBS 골프 레슨에 엄성용 프로님이 나와서 레슨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이제 프로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나 링크를 걸거나 하면 프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좋은 레슨입니다. 좋은 레슨이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가 봤을 때 놀랬어요. 솔직히 저도 제 학생들 춤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딥하게 가르치지만 외부에 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워크샵 1시간 하고 그럴 때 할 때는 딥하게 못 가르칩니다. 그러면 더 싫어해요. 그냥 초청해가지고 레슨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힘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지방 워크샵을 다니고 1시간 하고 아니면 저도 방송에도 나가고 했으니까 방송에 나가서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얘기, 웃긴 얘기 아니면은 뭔가 그냥 쏙쏙 들어온 얘기만 두두두 던져줘. 솔직히 그런 얘기는 아무 도움 안 돼요. 근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방송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데 저 레슨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와, 용기가 있구나. 왜냐면 저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보면은 진짜 감이 하나도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조회수는 많지만 실제 리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외적 큐잉, 내적 큐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을 어떻게 쓰고 골프 클럽을 어떻게 쓰고 뭐 백스윙에 어떤 각도로 오고 뭐 요즘에 지면 발력을 어떻게 하고 리센터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이제 혈안이 돼서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데 보면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리고 그 리플을 보면은 다들 정말 그냥 논문 학자 같아요. 전부 다 그런 걸 보고 또 자기는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막 리플을 다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 중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자기는 못 풀지만 막 해답을 알려주는 그런 데는 이제 요즘에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그냥 해답을 들려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듯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반응이 좋지만 이런 거는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감도 안 옵니다. 그래서 반응도 없어요.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 저도 희한한 얘기 하고 막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돈으로 생각하고 조회수를 올린다, 돈을 벌어야지 생각하면은 진짜 농담 아니가 5분 내에 끊어가지고 그냥 요것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조회수나 구독자가 유튜브 채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굴도 모르는 뭐 카메라 너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골프를 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성용 프로님도 마찬가지. 저런 얘기가 어렵지만 실제 저런 얘기들이 그냥 방송에서 내가 돈을 받고 멘트로 이런 게 아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해서 실력이 늘고 이런 것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서 제가 레슨 보고 약간 감동을 하긴 했습니다. 저런 거 저는 좋아해요. 네. 무조건 프로를 막 비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저보고 약장수 같다라고 하는데 그냥 약장수 같은 프로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걸 보세요. 여기서 또 설명하건 뭐 그러면 이제 길어지니까 결국에는 내적 큐잉은 아까 말한 수학 해답이에요. 내가 손목 각도는 어떻게 하냐, 그립은 어떻게 스퀘어를 지냐, 이렇게 하냐, 왼쪽 무릎은 어느 쪽 각도로 했냐, 이거는 이제 내적 큐잉이고, 외적 큐잉은 그냥 아까 이제 이제 레슨을 보면 나는 로켓이다. 로켓처럼 멀리 날릴 거다. 그렇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엄성용 프로님은 로켓을 이미지를 하는데 저는 약간 좀 반대입니다. 그런 이제 선수들이나 저희 같은 달인들이 하는 이미지를 그거를 고지고대로 하면은 아까 말한 그 내적 큐잉, 저희들은 그래도 내적 큐잉이라는 그 이제 뭔가 이렇게 수학 해답 같은 그런 각도나 이런 것들이 몸에 다 내장이 돼 있으니까 외적 큐잉을 씹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외적 큐잉만 생각해도 본능적으로 그냥 내적 큐잉이 잘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내적 큐잉, 그런 이제 뭔가 내 몸의 각도나 내 몸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달인들이 외적 큐잉을 똑같이 넣으면은 그게 오히려
완전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항상 반대로 하니까 하나를 던져 드릴게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저 레슨을 비판하고 절대 안 합니다. 저 레슨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레슨에 이제 엄성용 프로님이 말하는 거는 볼 스피드를 200마일 넘게 날리시는, 저도 엄두도 못 내는 장타를 날리시는 분이 하는 이미지,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내적 횡을 다 끌어낼 수 있는 달인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저는 항상 제가 말하는 몸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몸치, 몸을 못 쓰는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넣으면은 조금 더 그 외적 큐잉이라는 게 그냥 외적 큐잉만 생각해서 내 에너지만 끌어다니는 게 아닌, 그 외적 큐잉, 내가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을 때 그 달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큐잉, 뭐 수학 해답 같은 그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하나만 던져드릴게요. 짧고 굵게 팁이니까. 저는 항상 반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00억짜리 레슨과 또 연결되긴 합니다. 100억짜리 레슨에 제가 최근에 올린 것 중에 헤드 무게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몇 탄이지? 몇 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68탄인가? 공은 운동역학이나 이런 것 중에 공은 정타에 맞추는 법. 정타는 맞추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타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 아이언 헤드를 정타에 딱 맞추면 정타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타에 그 100억짜리 레슨 보면 정타는 끝까지 안 맞추려고 해야 이 정타가 눈에 들어오고 이 정타가 오는 길이 다 느껴지면서 마지막 순간에 정타를 치려고 하면 당연히 헤드가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타를 안 치려고 해야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정타가 실제로 나는 안 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탁 닿는 그것까지도 세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제 100억짜리 한 정타는 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안 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다를 어떤 외적 큐이, 저 엄성용 프로님이 말한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좋냐면 제일 간단합니다. 누구나 이런 상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유튜브에 엘리베이터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요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그러면 딱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점프한다. 요거 상상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사는 건 아니죠. 그냥 어차피 내려지는 충격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도 어차피 뛰다가 밑으로 쳐박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외적 큐, 이미지를 심어주냐면,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이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점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살아남으려고 점프하겠어요? 마지막에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쳐 박을 때 나는 이렇게 뛰면은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베이터가 밑에 바닥에 박을 때 그걸 뭐라고 해요? 또 임팩트, 충격. 임팩트가 공만 맞추는 게 아니고 뭔가 해성이 날아가고 지구에 쳐박으면 그것도 영어로 임팩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팩트는 모든 게 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마지막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서 하는 순간에 충격, 요때 우리가 점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위로 반대로 임팩트를 뭔가 흡수해서 반대쪽으로 작용을 하면은 그 충격을 우리들은 이제 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넣어주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은 내가 아니고 이 헤드라고 생각하세요. 헤드. 그러니까 헤드가 이제 엘리베이터와 헤드가 이렇게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이 헤드를 감싸고 있는 가상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 사람도 이제 여기 이제 헤드 사람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엘리베이터가 땅에 툭 쳐박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위로 점프하세요. 위로 아시겠죠? 엘리베이터가 빡 박는데 그냥 박으면은 이게 쳐박이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에 감싸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 나만이라도 이 헤드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만이라도 위로 점프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요 연습을 처음에 하세요. 자,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떨어진다, 이제 충격이 느껴지잖아요. 충격이 느껴지는 순간에 나는 점프해야지. 자, 다시 중력에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헤드를 헤드가 나 자신입니다. 아시겠죠? 헤드라도
올려야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여기에 이제 좀 빙의를 시키세요. 오락을 하면은 1인칭 시점에 뭔가 이렇게 있지만 3인칭 시점에 오락들이 철권은 뭔가 이렇게 오락을 하면은 나 자신을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니터 안에 있는 캐릭터를 나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철권할 때 내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조종기만 하고 나는 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모니터 안에 있는 그 무술가들이 뭐 화랑이나 이런 애들이 진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드를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중력이 느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점프를 해야지. 이렇게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수직 낙하의 반대예요. 수직 낙하를 여러분들은 수직 낙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이 클럽을 내가 그냥 밑으로 수직 낙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직 낙하 하면은 엘리베이터 쳐 죽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나는 이렇게 헤드가 내 자신이고 떨어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수직 낙하는 그냥 저절로 엘리베이터가 수직 낙하면 중력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낙하는 저절로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는 살아야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헤드를 위로 점프 엘리베이터 살아남기 위해 위로 점프를 내가 손목으로 하든지 아니면 팔꿈치로 하든지 어깨로 하든지 내 하체로 실제로 하체로 점프하잖아요. 엘리베이터 떨어지려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점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헤드가 순간적으로 위로 또 반대 방향으로 점프할 수 있게 내 몸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뭔가 유체이탈한 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 헤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오락에서도 철권 안에 있는 캐릭터가 나지만 실제로 그걸 움직이는 것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철권 안에 있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그 철권 안의 캐릭터를 내가 도와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걸 들어 올릴 거야. 나는 죽으면 안 돼. 내려오다가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직 낙하라고 생각하면 그냥 당연히 팔을 내리고 끌고 내려와서 이 헤드로 임팩 공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겠죠. 근데 아까 말한 이제 외적 큐잉 나는 그냥 내 자신은 이것도 외적 큐잉이죠. 왜냐하면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니까 상상력을 구체화하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은 헤드다. 헤드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고 이렇게 떨어지면 툭 하면 이게 죽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이 헤드가 위로만 점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프하는 거를 내 몸이 도와주는 겁니다. 내 몸의 어떤 부위든 손목이든 손가락이든 그립이든 발꿈치든 뭐 골반이든 무릎이든 하체든 발바닥이든 자 그래서 그걸 해볼게요. 자 이제 수직 낙하로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임팩이 딱 느껴지죠. 뭐 뒷땅을 치면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순간에 떨어지면 안 돼. 수직 위로 점프해야지. 알겠죠? 충격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위로 점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충분히 뒷땅으로 연습을 해두고 그 뒷땅으로 오는 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공을 칠 때는 공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구력 내내 공을 쳤으니까 뒷땅을 친다라고 해도 어차피 공으로 와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딱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점프를 하면 또 죽겠죠. 그러니까 정말 집중을 해서 마지막 순간에 나만이라도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이 헤드를 하늘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헤드를 하늘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점프를 해봤죠. 어차피 밑으로 쳐봤거든요. 엘리베이터 점프한다고 사람이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위로 아무리 해도 밑으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나만이라도 살아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 헤드를 수직 낙하, 중력의 방향으로 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마지막 임팩의 순간에 들어 올리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와서 살아야지!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또 그러면은 백스윙하고 임팩트 순간에 그냥 헤드만 들어 올리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지인 거예요. 실제 엄성현 프로님이 말한 그냥 헤드만 들어 올려야지라고 생각하라 하면은 또 여러분들은 또 엉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엘리베이터 순간에 누구나 다 점프를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상상을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그 상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살아야지. 그리고 이게 조금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다가 자기가 서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보여주기 위해서 좀 천천히 하고 좀 멈추는 순간도 있지만 이제는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 바로 떨어지는데 나는 살아야 돼요. 이 헤드는 살아야 됩니다. 자, 바로 떨어지는데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탑볼 같죠? 그죠? 이 너무 잘 산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외적 큐잉이 너무 잘 집어넣은 거죠. 그럼 나는 산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러니까 계속 요런 이미지로 공이 맞든 안 맞든 계속 외적 큐잉을 집어넣어 주세요.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나는 살아야지. 요렇게. 그러면은 제가 뭐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면 발력은 무조건 땅을 누르고 또 땅을 박차면서 내가 어떤 작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내적 큐잉, 음성형 프로그램에 내적 큐잉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땅을 누르고 땅을 박차고 하는 거 전부 다 내가 뭔가 작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 전부 다 엘리베이터는 밑으로 떨어져서 나는 쳐박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죽을는데 더 죽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땅에 박는 순간에 나는 더 박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반대로 나는 살아야지 하면은 그 순간에 자기가 내지도 어려운 그 순간에 초능력이 떨어지고 몇십 킬로, 몇백 킬로로 떨어지는 그 엘리베이터의 순간에도 그 살고 싶다는 의지가 지면을 박차고 오르게 만듭니다. 이게 초능력이에요. 이게 외적 큐잉이 이끌어내는 인간의 본능적인 운동신경입니다. 그래서 외적 큐잉이 중요한 거예요. 내적 큐잉으로 아무리 해봤자 그거를 이끌어내는 건 결국에는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마지막 순간에 살아야지. 알겠죠? 탑볼 까도 돼. 지금 탑볼 까도 돼. 이거는 이미지를 씹어 넣어주는 거이기 때문에. 방금 탑볼 깠죠? 그래도 자꾸 이미지. 나는 살아야지. 이렇게. 그러면 한 방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몸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때까지 모든 걸 전부 다 막 내가 막 어떤 동작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미지 하나만 했는데도 뭔가 나도 모르게 점프를 하고 있네. 지면 발력을 쓰네. 나도 모르게 수직 낙하를 하고 있네. 나도 모르게 레깅을 하고 있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헤드를 감싸고 있는 요렇게 있는 공간과 그러니까 요런 겁니다. 보자. 설명하기 좋은 게 잠깐만요. 뭐 빅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엘리베이터랑 굉장히 무거운 물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안에 이 헤드가 내 자신이 있는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럼 난 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잘 보세요. 이게 같이 떨어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들어 올려주세요. 알겠죠? 들어 올려주세요. 헤드를, 나 자신을 점프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테니스를 치러 가야 돼서 요렇게 나도 모르는 지면 발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어떤 엄성현 프로님이 말하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면 이런 동작이 스스로 나올까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동작들을 외적 큐잉, 저 외적 큐잉으로 인한 선수들이 하는 동작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내가 올바른 내적 큐잉 뭔가 동작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멤버십에 많이 올려놓고 또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멤버십을 보시고, 그래서 짧고 굵은 팁, 저걸 어떤 이미지로 했을 때 달인들의 이미지가 아닌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동작이 나오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해보세요 꼭.